안녕하세요, 슈가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반죽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요청을 주셨던 모델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캐노드, 스매그, 키친에이드, 그리고 스파믹서까지 이렇게 총 4가지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각 브랜드별 장단점과 스펙 등 꼼꼼하게 비교해 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캐노드는 볼 용량 6.7L, 무게 10kg, 스매그는 볼 용량 4.8L에 무게 11kg, 키친에이드는 볼 용량 4.8L에 무게 12kg, 스파믹서는 볼 용량 8L에 무게 25kg입니다. 자, 캐노드 믹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6.7L짜리 모델이고요. 틸트헤드 방식이에요. 요 레버 버튼을 이용해서 뒤로 젖히면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방식이고, 일단 볼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살짝 불편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또 볼이 좁고 깊어서 빵 반죽하거나 할 때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볼까지 합친 무게를 들어봐도 생각보다 얘가 6.7L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좀 훨씬 가볍다. 이제 들고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가벼워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터에 K마크가 있어요. 이니셜에 K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쓰기 좋겠죠? 여기 보시면 볼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홈이 있어서 끼워서 살짝 돌려주시면 볼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이 되고요. 요 액세서리들도 모양이 있어서 요거를 여기에 잘 맞게 끼우신 다음 살짝 돌려주시면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헤드를 내려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옆에 보면 속도 조절 이제 다이얼이 있어요. 총 0단계부터 최고 맥시멈 단계까지 있고, 이 친구는 또 특별하게 파워 단계가 있습니다. 버튼이 요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빼면은 다른 이제 액세서리들을 여기다가 이제 결합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무엇보다 좀 예쁜 편이지 않나. 공방에 두건 매장에서 사용하시건 집에서 뒀을 때는 건 약간 인테리어 용도로서도 좀 제일 잘 빠지지 않았나.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볼이 다른 믹서들에 비해서 가벼운 편이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 그리고 손잡이가 둥글둥글해요. 잡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무게는 일단 키친에이드보다 무거운 것 같진 않고, 얘도 캐노드랑 마찬가지로 틸트헤드 방식이에요. 뒤에 있는 이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고 젖히면 이 헤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헤드가 올라가게 되고, 캐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를 젖히고 나서도 이게 돌아갔었어요. 근데 스매그는 안전상의 이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잘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거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볼이 고정이 됩니다. 볼을 끼운 다음에 이 홈에 맞춰서 끼운 다음에 돌려주시면 고정이 돼요. 또 조절하는 것이 이 위쪽에 달려있어요. 1단부터 10단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볼을 살짝 돌려서 보면은 파스타나 고기를 갈거나 그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그게 있습니다. 좀 생긴 게 에어리언 같이 생겼어요. 키친에이드 제일 많이 쓴다라는 거. 국내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대명사죠. 어떻게 보면 약간 스카치 테이프 같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믹서 중에 하나이고,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키친에이드는 이제 5쿼터짜리 4.8L 요거를 사용하고요. 헤드 젖혀지는 틸트헤드 방식도 다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볼을 들어 올리는 볼 리프트 방식이에요. 헤드 젖히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오래 쓰고 덜 고장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리프트 방식이 처음에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더 아마 좋으실 것 같은 게, 여기를 따뜻하게 해야 되거나 차갑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붙어있는 방식보다는 편리할 것 같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 무거워요. 캐노드보다 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겁습니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볼에 손잡이가 있고, 이 친구는 볼을 끼울 때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소리가 날 때까지 힘을 주시면 됩니다. 옆에 홈에 이렇게 잘 끼우시고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 모양이 있고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끼우면 되니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볼을 올리시면 됩니다. 속도를 올리는 요 레버가 있는데요. 총 0에서부터 1단 그리고 10단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걸 열면 액세서리 추가 별도 버튼이 있고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믹서를 만드는 전문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힘이 세요. 색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원래 저희가 사용하던 거는 흰색이고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흰색인데 지금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해서 분홍색, 민트색, 검은색까지 나와서 색상도 다양하고 생각보다 이뻐요. 사실 이번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데 이번 영상을 이제 찍기 위해 이렇게 예쁜 컬러로 스파코리아에서 협찬을 해주셨고, 원래 저희가 사용하던 거는 중고로 산 2007년도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뭐 흔들림도 없고 힘도 좋았고, 사실 키친에이드만 하더라도 4,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막 진짜 덜덜거리기 시작하고 오늘 내일 해요. 2007년식 중고 제품 그 친구는 이 친구랑 거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짱짱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스매그나 케누드나 키친에이드 같이 그런 믹서들은 사실은 빵을 하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규모 공방이나 뭐 작은 가게 뭐 이런 곳에서도 간단한 빵 정도까지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만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무겁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뭐 잘 할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25kg 정도, 25kg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친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음이 적어요. 소음이 적은 편이에요. 진동도 적고 홈 베이커들이나 이제 소규모 공방에서 그 빵집에서 큰 빵집에서 쓰는 그런 버티컬 믹서기 같은 거 사용하실 수는 없잖아요. 100kg 가까이 나가는 그런 무거운 버티컬 믹서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제일 어쨌든 힘도 좋고 용량도 크고 좋다고 보실 수 있고, 스파 믹서 작동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볼이 있고 이 볼 8쿼터짜리 볼이어서 굉장히 크고 묵직합니다. 먼저 볼 안에 쓰시고자 하는 액세서리를 먼저 넣으시고, 자 여기 보면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잘 맞추도록 하고 요 옆 부분이 여기 잘 끼워지도록 하시면 돼요. 먼저 이 친구들 다 뒤로 제껴놓고 꽂고 꽂은 다음에 이 친구들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이 된 뒤 넣어놓은 요 액세서리를 요 부분에 잘 맞춰서 끼워주시고 돌려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 공간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안에다가 사용할 액세서리를 넣어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속도는 1단, 2단, 그리고 3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온오프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휘퍼 성능 비교는 각 반죽기마다 볼 용량의 10%만큼 계란 흰자를 넣고 3분 동안 프렌치 머랭을 친 다음 머랭의 상태를 비교할게요. 먼저 키친에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분 동안 키친에이드가 열심히 돌아가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3분밖에 안 되는데 제법 뿔이 보이는 머랭이 나왔네요. 이어서 스매그, 케누드, 스파 믹서까지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실 수 있는데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의 정도가 있더라고요.
휘퍼를 잡고 손으로 움직일 때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휘퍼를 위로 올릴 때 머랭이 주르륵 흐르지 않고 모양이 잡혀있는 뿔이 올라옵니다. 키친에이드를 보시면 길게 따라 올라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휘퍼 끝을 보면 제법 모양이 잡힌 머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맥으로 친 머랭을 보시면 키친에이드로 친 머랭보다 조금 더 길게 쭉 따라 올라오죠. 휘퍼 끝 부분 뿔도 키친에이드 머랭보다는 아래로 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캐누드도 스맥과 마찬가지로 키친에이드나 스파믹서보다는 주르륵 흐르고 휘퍼 끝에 머랭의 모양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후하하후. 후크 비교 역시 볼 용량의 10%에 해당하는 반죽을 만들 건데요. 약 5분간 믹서를 돌리기만 해서 반죽한 다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친에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분 정도 지나고부터는 헤드가 조금씩 양 옆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5분이 지나서 반죽을 꺼내 봤는데요. 볼 안에 아직 뭉쳐지지 않은 반죽들이 보이네요. 가루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손으로 만지면 떨어지는 조각들이 많습니다. 스매그도 똑같이 볼 용량의 10%의 반죽을 5분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보다 조금 이동했어요. 진동에 의한 움직임이 키친에이드보다 좀 심한 것 같죠? 키친에이드와 비슷하게 아직 뭉쳐지지 않은 반죽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바닥에 작은 반죽을 더 모아서 뭉쳐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 덩어리들이 많고 손에 가루가 계속 묻어났네요. 캐누드도 동일하게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믹서가 좀 돌아다녀요. 움직임이 앞에 두 믹서보다 눈에 띄게 많이 보이네요. 하지만 앞에 두 믹서보다는 빠르게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잔 덩어리도 없고 손으로 반죽을 만져보아도 떨어지는 가루 없이 잘 뭉쳐졌어요. 자, 스파 믹서도 동일하게 만들어 볼게요. 믹서는 움직이지 않고 볼만 좀 흔들리네요. 확실히 다른 믹서들과 다르게 중반부터는 가루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김없이 잘 뭉쳐졌고요. 손으로 뜯어 만져보았을 때 캐누드보다 맨들맨들하고 꽉 찬 반죽의 느낌이에요. 스파 믹서와 나머지 세 믹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편의상 부등호로 표시했지만 사실 스파와 나머지 믹서들은 모터 방식이 달라서 동급으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머랭이나 마카롱 같이 휘퍼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어느 반죽기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양을 한 번에 많이 하거나 글루텐 잡는 빵 반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스파 믹서가 좋겠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베이킹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